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독일의 슈피겔즈는 지난 21일에 폴란드 외무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약속을 믿었지만 속았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72의 재고를 독일인들이 메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신코프스키 외무부 장관이 독일 슈피켈즈에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제공을 요청했으나 독일의 숄츠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도 주력 전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무기 직접 공급을 반대했던 독일의 숄츠 정부는 구소련제 전차를 보유한 폴란드의 T-72에 우크라이나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독일은 레오파드2를 폴란드에 제공해 폴란드 육군의 전력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육군이 보유 중인 230여 대의 T-72M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대부분의 T-72M1 전차는 퇴역 기자재가 아닌 예비 기자재로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일단 레오파드2가 도착할 때까지 영국이 챌린지2 전차 부대를 폴란드에 파견하여 임시로 억지력을 제공하고 독일은 구형 레오파드 전차의 제공을 폴란드에 제안했지만 폴란드는 최신 모델의 레오파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전차의 가장 최신 버전인 2A7 플러스는 소량밖에 없었으며 독일도 주로 시연이나 각국 판매에 사용하는 만큼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재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2A6 혹은 2A7을 폴란드에 제공하면 자국 국방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폴란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독일과의 협상이 막히자 폴란드는 독일의 약속을 믿다가 속았다. T-72의 재고를 메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폴란드의 신코프스키 외무부 장관은 독일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우선 레오파드 2A4를 폴란드에 제공하고 나중에 A7 플러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는 선에서 폴란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 러시아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많은 중무장 무기의 제공 역할은 폴란드에 떠넘기고 퇴역한 레오파드 2A4만을 폴란드에 제공함으로써 독일은 단지 퇴역한 레오파드 전차 몇 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부담을 폴란드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리스크 공유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독일만 자국의 국방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무장 무기 제공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주장은 독일 내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숄츠 정부의 대응은 독일 내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숄츠 정부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녹색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폴란드는 수많은 희생을 치렀으니 독일도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중무장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 중에는 자국의 국방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원하는 나라도 있지만 독일처럼 자국의 국방력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비 제공을 안이하게 약속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치사하다는 감정이 더 앞서 이러한 문제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제공한 체코에게 레오파드 2A4 15대를 무상 제공했지만 독일은 체코의 차세대 전차 사업과 연계하여 레오파드 2A4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국방부는 지난 18일에 우크라이나의 중무장 무기를 제공한 보상으로 독일에서 레오파드 2A4를 무료로 15대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비 부품과 탄약을 포함한 독일의 레오파드 2A4 제공에 관한 공식 계약은 여름에 체결될 예정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6개월 이내에 최초의 레오파드 2A4가 체코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체코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T-72M1을 비롯한 중장비를 제공했으며 독일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에게도 전차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체코는 폴란드와는 다르게 독일에서 레오파드 2A4 전차를 받았지만 독일은 체코에 대한 레오파드 2A4 제공과 체코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국방부는 최대 50여 대의 레오파드 2A7 플러스 도입을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고 덧붙이며 독일이 제공한 무상 제공분의 레오파드 A4도 앞으로 A7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 체코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K2 전차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체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점차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대화된 장비 구매 및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체코 국방부는 2027년까지 기존 방산장비 현대화 및 새 장비 구입을 위해 10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000억 체코 코로나 상당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지상전력 강화에 투자할 예정으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과 다목적 헬리콥터, 특수 경장갑차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기존 T-72M4 시즈 전차 33대의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T-72M4 시즈는 소련에서 제작한 주력 전투전차인 T-72의 업그레이드 체코 버전입니다.
이 전차는 체코 육군만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30세대의 전차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2A46M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러시아제 콘탁트5와 비슷한 수준의 3세대 반응 장갑을 장착하여 괜찮은 3세대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코는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드 전차를 받아 전차의 공백을 메울 것이어서 차세대 전차 사업도 독일이 가져가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참고로 체코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는 독일의 라인메탈의 링스가 유력했지만 작년 말에 체코 국방부는 링스 장갑차의 퇴짜를 놓았습니다. 체코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은 노후화된 BVP2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10대 도입에 약 23억 달러가 투입되는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체코 육군이 운용 중인 BVP2 보병 전투 차량은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옛 소련의 BMP2를 라이센스 생산한 것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체코 육군이 기존의 280대의 BVP2 장갑차를 계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BVP2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체코 육군은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사업에는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및 라인메탈의 링스가 참여해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호주에서 한화의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유럽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CG 디펜스에 따르면 라인메탈사는 체코의 국영방산 기업인 VOPCG와 협력하여 체코 현지에서 링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링스는 나토와도 호환될 수 있어 체코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난 11월 5일에 체코 국방부는 모든 제안이 체코 육군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제한된 차량의 기술 특성에 대한 정보 누락과 데이터의 부정확함, 그리고 체코 방산업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정보 부족 등이라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제안서에 대해 더 이상의 검토나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입찰은 일단 백지화되고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국방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체코 방산업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정보의 부족이란 체코 국방부는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제조에 관해서 작업의 약 40%를 체코의 국영기업인 VOPCG에서 담당하게 했으며 아마도 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현지 생산에 관련해서 VOPCG와 체코 국방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의 제안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향후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 관한 재입찰이나 일정에 대해서 체코 국방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은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어 당초 예정이라면 내년에 양산 차량의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은 더욱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의 차세대 전차 사업을 독일에 빼앗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재개됐을 때 레드백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하여 당초에는 2019년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연기되었고 이후에 재개된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찰 평가가 계속 연기되어 지금까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레드백이 라인메탈사와 같이 호주와 체코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이 시작한 2018년 상반기에는 레드백의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체코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이 재개된다면 레드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호주에 이어 체코에서도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